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겨라. 미루고 싶을 때 그 공간으로 떠나는 것 외에는 어떤 핑계도 남겨두지 말라.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겨라.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핑계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일을 미루고 싶어질 때마다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심지어는 지금 물이 다 떨어져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이렇게 미루는 습관을 효과적으로 고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핑계조차 만들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목표로 하는 그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만약 나처럼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이라면 핑계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나 역시 이 방법을 써서 효과를 봤다. 처음에 유튜브를 찍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늘 미루고 있었다. 촬영을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꿔 집안에 오직 유튜브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그 공간에는 촬영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은 일절 없었다. 심지어 촬영용 휴대폰도 따로 두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유튜브 촬영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환경을 통제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내 생산성은 급격히 좋아졌다. 평소 같았으면 시작하기 전부터 막연히 싫고 귀찮다는 생각과 함께 온갖 핑계를 만들어 미뤘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아무리 하기 싫고 귀찮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게으름이 올라와도 일단 그곳으로 가야 했다. 중요한 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로 가는 것 자체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간다. 거기 가서 생각하자. 이렇게 결정했더니 미루는 습관이 놀라울 정도로 사라졌다. 결국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과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작이 복잡할수록 핑계가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질수록 습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핑계가 피어날 틈조차 없도록 완벽하게 단순한 환경을 만들어라.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겨라. 미루고 싶을 때 그 공간으로 떠나는 것 외에는 어떤 핑계도 남겨두지 말라. 핑계가 자라나기 전에 무조건 그곳으로 떠나는 습관이 생기면 더 이상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생은 할 수 있는 걸 할 때 풀리기 시작한다. 할 수 없다고 중얼거리는 대신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배워라. 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움직이면 된다. 나를 몰라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은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남는 건 후회뿐이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 절대 불이 붙지 않고 아무도 따뜻하지 않다. 대신 그 에너지를 오직 당신 스스로에게 써라.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하는데 온전히 써라.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당신 자신만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위해 살아라. 그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간의 누적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진짜 성장은 단 3개월의 짧은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진짜 격차는 시간이 만든다. 그러니 3개월 만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가라. 결국 시간이 지난 후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내 목표를 남들에게 털어놓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의외로 급격히 어려워진다. 목표를 이루면 사람들은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 질투와 시기로 받아들인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허세 부리는 사람, 허언증 있는 사람이라고 비웃음만 받게 된다. 결국
남들에게 목표를 말하는 순간부터 이기든 지든 내게 이득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목표를 동료에게 말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동료는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고 도와준다. 목표를 달성하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준다. 혹시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웃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 둘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료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의 목표를 자랑 삼아 말하고 다니면 결국 내 인생의 난이도만 극강의 수준으로 높아진다. 목표는 오직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진정한 동료와만 공유해라.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인생의 난이도는 극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내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망상에 빠져 있으면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충 살게 되고 결국 진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돈과 기회마저 모두 빼앗기게 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즉, 치열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배우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빨리 깨닫고 그런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부를 이루었다. 결국 진짜 위험한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잘못 생각하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다. 재능이 없다면 성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아직까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버려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작게 시작하라. 하루 10분 동안 글을 쓰는 것부터 5분만 운동하는 것부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수준의 약속을 세우고 매일 실천하라.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단 한 사람에게만 미안해하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하루하루 지키며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하라. 성공은 단지 돈이나 성과가 아니다. 나 자신을 믿는 힘이다. 그게 생긴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글이 지금 누군가에게 단 하나의 작은 약속을 지킬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 남들의 평가가 두려우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조용히 시작하라. 내 계획을 굳이 주변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 혼자 시작하면 실패했을 때 남들의 시선이나 비웃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번의 도전을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실패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두렵다면 비용을 최소화해서 작게 시작하라. 시간 낭비가 두려우면 실패해도 배움이 남는 분야를 선택하라. 성과가 없을까 두려울 때는 검증된 성과를 철저히 벤치마킹하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졌거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오래 곁에 두지 않는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작은 약속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덕목은 주변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강인한 힘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더라도 언제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복되는 하루를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는 법을 잘 알고 있다. 행복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일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켜낸 일상 속에서 편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작은 책임과 성실한 습관들을 쌓아 올려 자신만의 단단한 행복을 지켜낸다. 그래서 이들이 지켜낸 일상은 작고 소박하지만 오랜 시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지닌 가장 진정한 매력이다. 내가 성실성과 책임감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어디서 평가받고 있는가? 매번 새로운 사람과 짧게 만나는 환경이라면 그 무기는 써보기도 전에 버려진다. 내가 마라톤 체질인데 매번 100m 달리기에서 평가받고 있다면 실패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나를 바꾸기 전에 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성실성과 책임감은 시간이 쌓여야 드러나는 자산이다. 초반 임팩트가 없는 것이 단점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를 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장기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단기 성과에서 평가받으려 애쓰는 것이다. 그건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꼴찌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무기가 드러나는 경기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시간을 이기는 사람은 단 한 명, 시간 속에서 신뢰를 증명한 사람이다. 그 중심에는 항상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다. 주원규 저자의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라는 책이었는데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개인 채널, 주원규라는 채널도 있어서 그 쇼츠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볼 때마다 와 되게 공감이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랑 이제 인생에 느낀 점들이겠죠. 그런 게 책으로 정리해서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조금 더 채널에 어울리는 내용이 있기도 했는데 다른 부분을 읽었거든요. 채널에 어울리는 내용 중에는 이제 물건 필요한 거 있을 때 리스트 정확하게 만들어서 쓰고, 제일 중요한 거 다 쓸 때까지 새 거 사지 마라. 이거 진짜 공감 가는 게 뭐 샴푸나 뭐 뭐랄까요,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비누나 그런 건 항상 세일을 엄청 세게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재기도 아니야. 그냥 여분으로 좀 사놓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 있는데 그게 창고가 집에 있고 그러니까 좀 넉넉하고 수납할 공간이, 그러면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인이 맞는데 뭔가 좀 어떤 집 가보면 창고나 이제 선반이나 이런 거 가득 차가지고 그런 생필품 같은 게 그냥 밖에 막 널브러져 있는 경우 많잖아요. 뭐 그런 거를 매일 내가 보면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건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 사면 기분도 좋고, 신기하게 그게 얼마 안 남았을 때 쓰는 물건은 아껴 쓰게 됩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여분이 있다 생각이 들면 막 퍽퍽 쓰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시험해 봤다면 뭐 싼 것도 써보고 비싼 것도 써보고 이제 써봐서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게 좋다. 그런 거가 있으면 혹시 그게 비싸더라도 약간 그냥 그걸로 가라고.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경제적이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마음속에 저게 더 낫다는 생각이 있으면 언젠간 저걸로 가게 되더라고요. 소비를 진짜로 줄이는 사람은 싸구려가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른다. 지금 잡담을 녹음하는 중에 이웃집에서 갑자기 라틴 음악을 막 틀어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혹시 여러분에게 들리시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내보내기. 미니멀리즘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특히 옷은 진짜 한번 고삐를 풀고 사재 끼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정리를 바로바로 해줘야 되고요. 안 입는 거는 이제 팔거나 기부하거나, 신기하게 또 그렇게 정리를 한번 싹 하고 나면 이상하게 새 옷을 또 안 사게 돼요. 왜냐면 정리하면서 솔직히 생돈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샀던 건데 안 입어요. 그러면 기부는 좋은 취지긴 하지만 사실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게 더 낫잖아요. 어차피 안 입으러 오셨으면. 처음에 살 때 신중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뭐 엄청 오래 입어가지고 스타일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요. 그 참 회사 생활, 회사도 그렇고 그냥 일상적인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되게 좀 그러니까 순진하다기보다 뭐랄까요, 되게 자기 자랑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주려고 해도 옆에서 꼭 한두 명은 저 인간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거나 뭐 그럴 때 친구라거나 이 책에서 말했던 동료, 진짜 찐으로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면 굳이 그런 거 입 밖으로 대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질투쟁이들은 어떻게든 이제 뭐랄까요. 이상하게 재 뿌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 좀 뜬금포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력은 제로인데 말만 항상 하는 애들. 사실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답답하긴 해도 거울 치르라고 하죠. 나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런 말 하는 거 진짜 우스워 보이는구나, 사람이. 되도록이면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알리는 야, 너 이런 거 하고 있었으면 말라도 좀 하지, 서운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때뿐이지. 차라리 뭔가 마음속에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돈 얘기도 돈 얘기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진짜 미묘한 전략들 있잖아요. 그런 게 참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전에 잡담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여행 갔다가 이제 드라마 엄청 찍고, 저는 어차피 빨리 와서 다행이지만 그 후기를 말하면 그 남은 두 친구들이 절교했더라고요. 절교. 지금 오늘 돌아오는 날인데, 안타깝지만 내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구나 확신은 더 들어서 조금 안도하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좋진 않죠. 애초에 가지를 말걸. 근데 그런 인생의 드라마를 피하려면 진짜 말 한마디 서로 어떻게 하는지 정말 중요하고, 내가 뭘 전하고 뭐는 숨겨야 되는지, 숨긴다기보다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되는지. 인간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인세큐어한 부분이 있고, 그 불안감을 참 건강하지 못하게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게 사실 내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들과 다 잘 지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이 조은규 저자의 방법처럼 굳이 그 사람들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의 열등감을 건드리거나 서로 좀 갈등을 빚어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진짜 많이 느꼈어요. 책 표지에 주원규가 말하는 돈, 성공, 인생에 대한 가장 날것의 목소리.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월요일에 좀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에서 칭찬 파트가 또 나왔거든요. 분명히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까먹거든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저는 자신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면 바로 아니라고 해서 사람 민망하게 하고. 근데 이 책을 어제 읽고 오늘 친구가 저한테 칭찬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책에서 배운 대로 상대방의 그 안목을 칭찬하라고 하거든요. 저도 딱 그렇게 바로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어제 읽어서 바로 써먹었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다들 건강하고 예쁘고 행복하고 드라마 없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